저는 지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시승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미 보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타고 파주에서 강남으로 넘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토파일럿 노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가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지금 몇 개의 램프를 통과를 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손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그냥 넉넉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1km 있다가 또 이제 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서울 문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인사하다 말고 갑자기 이 풀셀프 드라이빙 중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문산이었는데 잘 왼쪽 램프를 타고 잘 나가고 있죠. 앞에 버스가 있고 속도를 줄여서 100km 정도로 달리다가 지금 50km 정도로 줄여가지고 잘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손가락에 그냥 살짝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보고만 있는 중이에요. 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걸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해보느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차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3.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만약에 테슬라에서 내가 한 대를 고른다면 모델 3 고를 것 같고 롱레인지 모델을 고를 것 같다 라고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체 왜 테슬라 모델 3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이 차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안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겠죠? 나머지 얘기는 사무실에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테슬라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거는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아무리 좀 혁신적이라고 해도 사기는 좀 어렵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디자인이었어요. 딱 보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차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 번째는 단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립 품질이겠죠. 그런 게 초반엔 되게 이슈가 좀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디자인일 텐데요. 제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 모델 3가 있으니까 이거 왜 그런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뇌이징이라고 그러죠. 차가 너무 많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낯선 모습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런 현상이 혹시 나에게도 일어났나? 이게 모델 3가 점점 예뻐 보이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거가 있는데 모델 3가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17,818대가 팔렸는데 2020년보다 6,000여 대 정도 더 많이 팔린 거죠. 누적 판매 순위에서는 4위였는데요. 그 앞에 있는 브랜드들이 1위 벤츠, 2위 BMW, 3위 아우디였습니다. 독삼사 다음에 바로 테슬라였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가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래도 많이 팔렸습니다. 2021년 초에 6,999만 원이던 모델 Y가 지금은 8,499만 원입니다.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는 7,429만 원이고요. 퍼포먼스는 8,438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 테슬라가 많이 보이고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런데 쉽게 살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거의 1억이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델 3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죠. 근데 한국에서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글로벌에서 국내 배정 물량을 좀 줄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 1분기에는 4,070대가 팔렸는데 2022년 1분기에는 2,702대가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 살만한 전기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품질을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눈에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개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달라지진 않죠. 테슬라는 계속 그 디자인 언어를 고수하고 있고요. 일종의 패밀리 룩을 강력하게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많이 보인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많이 보이면 테슬라라는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요? 그런 게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면 저 괜찮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그러워진 마음도 생기고요. 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다. 한 배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이게 사실 유행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갖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 마케터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테슬라 모델 3도 거리에서 진짜 많이 보이고, 전기차라는 새로움, 그리고 테슬라라는 원래 세상에 없던 브랜드에 대한 새로움이 막 겹치면서 약간 너그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업 중에 제 눈에는 가장 좀 안정적인 포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 3가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이 있는데요. 인테리어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와우 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인테리어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심플한 인테리어는 사실은 세상에 없었죠. 가운데 이렇게 큰 모니터가 하나가 있고,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제어를 한다. 하드웨어까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와우 포인트로 소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미래적인 인테리어라면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전기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입니다. EQS는 EQ 브랜드의 기함이기도 하고요. S라는 알파벳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품위와 권위를 갖추고 있는 EQ의 기함입니다. 멀티 모니터 시스템이죠. 이게 한 큐로 이어져 있는데 그거 굉장히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니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아싸란 측면이 테슬라의 매력을 굉장히 배가시킨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동차는 사실은 이동 수단에서 리빙 플레이스로 점점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버리면 통합 일원화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굉장한 프로토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완전하게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까지, 휴대용 디바이스까지 개발을 한다면 스마트폰 앱에서 테슬라 차량에 앉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심리스하게 이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좀 잘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여지없이 볼보입니다. 볼보가 SK텔레콤과 같이 만든 그 인공지능 시스템, 누구와 플로와 아리아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이 지금은 사실 제일 편한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 브랜드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시장이 그쪽에 지금 열리고 있고 치열하게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랑 맥북이랑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애플카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저도 지금 애플 쓰고 있는데 그 생태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인테리어는 그것을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미 지금 이뤄놓은 단계가 그 정도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가 일원화가 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엔터테인먼트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면 완전한 리빙 플레이스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리빙 스페이스는 사실은 좀 시끄러운 것보다는 심플하고 담백한 게 좋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확실히 그런 공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인테리어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만 심플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부품의 일원화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는 이미 내연기관보다 3분의 1 정도의 부품 수로 만들 수 있는 전기차인데, 테슬라는 레가시 코스트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전기차를 만들 때, 전기차라는 새로운 형식에 도전할 때 포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제어하는 그 구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이 한 대의 전기차를 만들 때 ECU를 한 70개 정도 쓴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3개 했습니다. 굉장하죠. 하나하나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ECU를 제각각 쓰는 게 지금까지의 사실은 상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는 딱 3개로 이걸 다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그래서 오버더에어, OTA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태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일단 반도체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충격을 되게 덜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부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ECU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부품들이 있고 또 배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때문에 공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품의 숫자에서도 그렇고 장점이 이루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모델 S 플레이드가 나왔죠. 놀라운 사실은 그 모터의 부품을 모델 3와 모델 Y가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차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부품의 호환을 염두에 두고 판을 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엔지니어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가 팩토리 다 개장하고 있잖아. 베를린, 텍사스, 상하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심지어 샹하이에는 기가프레스도 있죠, 여러분. 기가프레스는 테슬라가 샤시를 찍어내는 기계의 이름입니다. 사실 자동차의 차체를 만들 때는 용접을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 리벳이랑 뭘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서 알루미늄을 용접을 하고, 어쨌든 이걸 단단하게 어디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복잡한 기술인데, 테슬라는 이거를 기가프레스라는 기계로 그냥 꽝 찍어서 한 대의 차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호환이 가능한 굉장히 일원화되어 있는 부품들이 착착착 들어가서,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의 부품이 싹 들어가서 차가 한 대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실력, 이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현실화하는 능력, 추진력,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인간계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까 봐요. 여러 가지 천재적인 엔지니어링과 직관과 비전과 실력과 추진력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자서전, 그리고 테슬라 쇼크, 이런 책들을 봤는데 여기 있거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이 있고, 이거는 미래의 설계자라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입니다. 둘 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물론 나옵니다만,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는 사실은 죽어난다고 합니다. 일의 양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혁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을 많이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엔지니어가 스스로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혁신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체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테슬라에서 일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다고 해요. 비슷한 상황이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아주 사소한 것들, 결단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화제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고, 이 사람이 놀랍게 해낸다는 게 매력 포인트랄까.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고 하고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쏘아 올렸죠. 추진체 회수한다고 하고서 회수했죠. 스페이스X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트위터 인수한다고 막 그래놓고서 인수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대단함, 그런 것이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볼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디자인, 완성도, 그리고 내가 체험한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어떤 미래적인 비전이랄까,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더 큰 기대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가가치적으로 좀 붙는 거예요. 여기서 좀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테슬라가 생각이 나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자꾸 생각나는 건 역시 이 자동차라는 물성을 둘러싼,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와 결과와 비전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실현해온 짧지 않은 역사랄까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한 세기 역사에 비하면 짧습니다만, 지금처럼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가고 있는 시대에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단단한 믿음, 그리고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추측은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결과나 혁신, 비전, 실력, 그리고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금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미래에도 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 디자인적인 취향,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기술적인 아름다움이랄까요?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테슬라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유토피아적인 기대감, 그리고 그걸 상상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심상들이 테슬라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3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다 같이 이 미래를 혁신하기 위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아주 독자적인 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면 훨씬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니까요. 제가 왜 테슬라가 자꾸 생각나고 모델 3가 왜 자꾸 갖고 싶어지는가를 이 사소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